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급 통계 분석 방법론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진행을 못했지만 핸드아웃과 또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4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숙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주차는 판별 분석, 14주차는 군집 분석을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해서 요번 학기 다별량 분석까지의 강의는 마치고요. 15주차에는 공지를 따로 클래스룸에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기말 시험을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5시간 정도 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 학기에 배웠던 기초 통계부터 군집 분석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은 온라인 상에서 오픈북 또는 핸드아웃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과 관련돼서는 15주에 본다는 것, 그리고 다시 제가 공지를 한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13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판별 분석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여러분들 이제 판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거기 목적을 한번 보세요. 외적 기준으로 정해진. 그럼 여러분들 외적 기준 그러면은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라고 한다면 반응 변수 y를 의미합니다. y. 그러니까 결과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외적군으로 정해진 두 개 이상의 그룹을, 즉 두 개 이상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y라고 하는 반응 변수가 있지만 그것은 무슨 변수다? 그룹 변수다 이런 거죠. 두 개 이상의 그룹을 가장 잘 판별하는, 그룹을 잘 구분짓는 그 원인이 되는 변수, 설명 변수가 되겠죠. x들. 그 조합을 잘 찾음으로써 향후 이거에 대해서 분류해내고 또 제대로 예측해내는 그런 곳에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말하면은 우량 기업이 있고 불량 기업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량 기업과 불량 기업의 집단 간 차이를 잘 이렇게 최대화해 놓고요. 또 오분류 되는 거나 오분류 비용은 뭐 하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는 거겠죠.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은 그 대출받은 금액을 잘 갚지만 어떤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때 대출금을 잘 갚은 기업, 또 그렇지 않은 기업, 이게 이제 외적 기준 두 개 그룹이 있는 거죠. 그거에 영향을 주는 기업 재무 지표, 이게 설명 변수죠. 순이익률, 부채 비율, 자기자본 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차이를 밝혀낸다면 은행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보다 더 신용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대출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별 분석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좀 정리해 준다면요. 판별 분석하고 여러분들 군집 분석이 이제 13주와 14주에 이어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판별 분석은 Y라고 하는 소속 그룹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반응 변수, 즉 타겟 변수가 그룹 변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판별 분석이고요. 타겟 변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즉 소속 그룹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 소속 그룹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군집 분석입니다. 그래서 판별 분석, 군집 분석, 그런 판별 분석은 Y가 그룹 변수로 있다. 군집 분석은 Y 변수가 그룹 변수로 없다. 그래서 Y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크게 기억을 해두고요. 그러니까 신용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갖다 이렇게 판별해내는, 구분해내는, 그래서 판별하는 그런 구분해내는 룰, 그런 함수를 여러분들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럴 때 어떤 회사에서 대출을 요청해 왔을 때 그 설명 변수를 놓았을 때 어느 쪽에 이 새로 온 기업은 우량 기업으로, 신용 있는 기업으로 아니면 불량 기업으로 분류를 해낼 것인가 하는 분류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은
사전에 외적 기준 즉 Y로 정해진 두 개 이상의 그룹을 잘 차이를 일단 밝혀내고 그 그룹 간 차이를 가장 잘 구분짓는 설명변수 조합, 판별 변수를 여러분들 이제 도출을 해내고요. 그리고 소속 그룹을 모르는 어떤 개체가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분류해내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게 판별 분석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그런 사례인데요. 병에 걸린 고양이가 있고요. 건강한 고양이가 있어요. 뇌하고 간 속의 수은양을 조사한 자료가 그 자료 예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설명 변수가 두 개 있는 거죠. 병에 걸린 고양이, 건강한 고양이가 이게 바로 이제 Y라는 거죠. 여기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병에 걸린 고양이와 건강한 고양이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 또 뇌와 간의 수은양에서 어느 것이 병에 더 영향을 많이 줬을까? 어제 죽은 고양이는 병으로 죽은 것일까 아닐까? 따라서 데이터를 두 개업으로 나눠준다고 하는 그런 판별 분석을 해보자 이런 거죠. 슬라이드 4쪽은 여러분들 전체 판별 분석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가 될 겁니다. 먼저 판별 분석을 여러분들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아마 학부 3학년 때 다별량을 배우면서도 접했겠지만 먼저 그룹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선형 판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아까 신용 그룹 또는 부실 그룹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각 그룹별 이제 판별 함수를 여러분들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그런 것들 이제 선형 판별이라고 하고요. 또 정준 판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룹 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선형 직선적으로 이제 판별 함수를 만들어내는 게 같습니다, 거의. 근데 그룹 수가 세 개 이상일 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룹별 분산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만족하면 그 판별하는 그 판별 점수라든지 그런 값을 선형으로 계산이 가능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무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동일한 분산을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판별해내는 데서 오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 내 분산이 다를 때는 선형이 아니라 2차 판별 함수를 이용. 그래서 2차 판별 함수를 이용하는 건 이제 정규분포 가정을 해서 하거나 또는 아주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로지스틱 판별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로지스틱 판별 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해당 변수 하나의 순수한 영향 뭐 이런 걸 보는 게 주효과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변수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과가 비슷할 때는 로지스틱 판별 함수를 선호합니다. 이유는 뭐 정규분포라든지 이런 분포에 대한 가정도 없고요. 로지스틱 판별 분석은 이제 우측 시기 회귀 분석 형태로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귀 분석의 장점을 다 살릴 수 있거든요. 또한 함수식이 굉장히 여러분들 선명하게 깨끗하게 나와서 다루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리 분석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앞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뭐뭐이고 뭐뭐인 이런 거잖아요.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호작용만 고려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나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고 해석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 하나 여러분들 뉴럴 네트워크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들 은닉층 히든 레어가 두 개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딥러닝 뭐 이렇게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모형은 굉장히 복잡한 단점이 있으나 비선형일 때 굉장히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판별 분석은 선형 판별 또는 정준 판별을 이용하지만 동일 분산 가정 못하면 2차 판별로 가라. 그럴 때 2차 판별 함수를 정규분포 가정화에 하거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로지스틱 판별 함수를 더 선호한다. 또 상호작용과 해석의 편리성을 위해서 트리 분석이라든지 비선형일 때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뉴럴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모형을 이용해서 판별 분석을 실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판별 분석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별 분석은 각 개체에 대하여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알려진 소속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반응 변수 Y라고 했고요. 그것이 그룹 변수라고 했죠. 집단 간의 차이를 사용하는데 여러 개 서로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걸 판별 변수라고도 하고 이제 설명 변수라고도 하는 거죠. 그런 다별량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자료 슬라이드 5쪽에 있는 보면 아이디 번호가 이제 46개가 있고요. X1, X2, X3, X4가 바로 뭡니까?
이것이 설명 변수고요. y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기준 변수, 반응 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기준 변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 1 아니면 2죠. 그래서 파산이냐 건전이냐 이런 거죠. 이런 46개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집단을 구분하는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x1, x2, x3, x4가 있고요. y가 1이 뭐라고요? 파산. 2가 뭐라고요? 건전입니다. 1이 파산 기업이고 2가 건전 기업입니다. x1하고 x2, x3, x4는 거기 나와 있듯이 총 부채 대비 현금 유출입, 총 자산 대비 순이익, 채무 대비 자산, 순 매출 대비 자산 이런 겁니다. 기준 변수가 주어져 있다는 예를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SPSS에서는 앞서 자료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ID X1, X2, X3, X4 그 다음 Y라고 하는 게 있어요. Y는 이제 파산은 1, 건전은 2 이런 거였죠. 메뉴에서 분석 메뉴에 보면 분류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맨 아래 판별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걸 클릭하면요. 다음 페이지로 이래 넘어갑니다. 이럴 때 맨 좌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판별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집단 변수를 y1하고 2를 갖다 놨죠. 거기에 그 아래 범위 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1이 파산이고 2가 건전이었어요. 독립 변수는 4개를 여러분들 갖다 놨죠. 앞서 있는 걸. 그래서 독립 변수를 모두 진입한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데이터를 집단 변수는 문자 변수로 코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숫자 변수로 코딩하고 라벨을 붙여주길 바라고요. 항상 집단 변수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범위 지정. 1은 파산, 2는 이제 건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통계량 버튼을 보면 거기 평균이라는 게 보이죠. 기초 통계량 뽑아보는 겁니다. 일별량 분산 분석이라는 거 있고요. 또 박스 M이라는 게 있어요. 결과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 분류라는 걸 보면은 분류에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출력의 요약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대로 분류됐는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저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판별 점수도 구하고 어떤 집단에 예측을 시켜야 되는가, 각각 집단에 소속할 확률 이런 것들도 전부 여러분들 원데이터 우측에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 셋에 같이 붙어 나옵니다. 뭐 확인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먼저 온 순서대로 한번 나온 출력 결과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집단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고 거기 그 보면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파산 그룹이 있고 건전 그룹이 있죠. 설명 변수 4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총 부채 대비 현금 유출이익이 파산 그룹은 마이너스 0.07 얼마고요. 건전은 0.23492 차이가 많이 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총자산 대비 순이익도 파산은 마이너스 0.08인데 건전은 뭐 0.054 부호가 달라졌네요. 채무 대비 자산은 1.36이고 건전은 2.58이에요. 그런데 순매출 대비 자산은 0.43786, 0.4281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그 분산 분석을 해놓은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4개 변수에 있어서 분산 분석 결과도 보면 4개 변수 중에 뭐예요? 순 매출 대비 자산이라는 유의 확률만 0.861로 유의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은 파산과 건전을 구분 짓는 데 있어서 그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구분 짓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판별에 기여하는 정도가 되게 작다. 그래서 판별 분석을 할 때 이 변수는 빼고 해도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분산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바로 파산과 건전, 집단별로 설명 변수들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고 차이가 있는 그런 변수들이 판별 분석에 기여함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매출 대비 자산 변수를 빼고 나머지 3변수를 이용해서 판별 분석을 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박스의 M 검정이라는 걸 앞서 메뉴에서 여러분들 했는데 판별 분석을 분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룹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으면 선형 판별 분석을 할 때 오류가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분산 공분산 행렬이 동일한가를 검증해 주는 게 박스의 M 검정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검정 결과를 보면요. 박스 M이 71.98이고요.
유효확률 보면 0.000이라고 나와 있죠. 집단 내 공분선 확률이 동일성에 대한 검열과 P값이 0.0으로 동일성 과정이 기각이 됩니다. 유의하지 않아야 선형 판별 분석을 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 가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선형 판별 분석의 타당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귀무가설은 뭐예요? 분산 공분산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거고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각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2차 판별로 넘어가는 게 맞다. 근데 SPSS는 선형 판별만 해주고 2차 판별은 안 해줍니다. 선형 판별의 타당성은 체크해주지만 2차 판별을 안 해주는 것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SPSS에서 이걸 못하느냐 하면 SPS에서는 이렇게 2차 판별 대신에 뭐냐면 그 대안으로 로지스틱 판별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해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판별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그룹이 두 개니까 SPS에서는 판별 함수가 하나 나와 있어요. 보면 V라고 하는 판별 함수는 0.213 거기 그 표준화된 판별 계수는 x1 더하기 0.414 x2 플러스 0.681 x3 마이너스 0.189 x4 이렇게 판별 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조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파산일 확률, 그 다음에 건전일 확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 행렬 계수는 V라고 하는 판별 함수와 설명 변수와의 상관계수고요. V라고 하는 점수, 선형 V라고 하는 이제 점수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 계산한 다음에 함수의 직단 중심점과 비교해서 어디에 가깝나를 이제 판단하는데요. 파산은 얼마로 나와서 중심점 마이너스 1.027이고요. 건전은 얼마야? 0.863이니까 점수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에 가까우면 파산으로 분류를 해주고요. 플러스를 커지면 건전으로 분류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형 판별을 정준 판별 인사구로도 하는데 위에 정준 판별 함수를 다 씁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판별 점수 또 예측하는 데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스의 경우는 파산 그룹 따로 그 다음에 건전 그룹 따로 이렇게 판별 함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계산을 해보면 SPS에서 제공하는 판별 함수와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판별 함수의 계수를 보면 건전 파산을 판별하는데 X3이 영향력이 제일 크죠. 그 계수를 보면 0.681로 제일 크고요. X4가 제일 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수들의 부호를 갖고 해석을 해보면 채무 대비 자산, 총자산 대비 순이익, 총부채 대비 현율이 클수록 왜냐하면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파산기업에 비해 건전기업에 속할 확률의 충치가 커지며 이런 거죠. V값이 커질수록 건전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또 순매출 대비 자산이 클수록 그러면 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0.189니까 건전기업에 속할 확률이 충치가 커집니다. 0을 기준으로 음이 파산이고 양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V가 클 때 건전기업 평균에 가까워지고 작을 때 파산기업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보고 제가 밑에 주해를 잘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x1, x2, x3, x4에 이렇게 설명 변수 값이 있고요. y가 우리가 원래 이제 데이터 값이고 그 다음에 저장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저장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dis 언더바 1은 이제 예측 결과입니다. 보면은 파산을 파산으로 제대로 예측했는데 거기 보면 15번째 보면 파산을 뭐로? 건전으로 16번째도 파산을 뭐로? 건전으로 이렇게 잘못 예측한 건도 보이죠. 또 판별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별 점수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고요. 우리가 마이너스를 가까울수록 파산이고 플러스를 가까울수록 건전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예측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is 1 언더바 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파산 확률이에요. 파산을 1, 건전을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dis 2 언더바 2라고 하는 건 건전 확률을 말합니다. 두 개 합하면 1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선형 판별을 많이 썼지만 그 가정이 무너지면 예측력이 떨어져서 지금은 선형 판별보다는 2차 판별을 주로 이용하고요. 한국신용평가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금융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만든 신용점수 모형을 은행에서 사서 쓰고, 여러분들도 전부 뭐냐면은 그 신용점수를 통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식을 알면 계산을 다 하고, 각 지점별 또 전표가 있습니다. 몇 점 이상이면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런 글이 나와 있고요. 바로 이런 로지스틱 판별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신용점수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분류 결과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표의 아래에 보면요. 자, 원래 값이 가로에 있고요. 세로에 예측 소속 집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래 값 파산이었는데 예측도 파산으로 된 게 18개. 원래는 파산인데 건전으로 잘못된 게 3개. 건전이 파산으로 된 게 하나. 건전이 건전으로 제대로 분류된 게 24개.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측 빨간구로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되어 있듯이 평가를 해보면 파산에 속하는 21개 중 18개, 85.71%가 제대로 분류됐고 3개는 잘못 분류된 겁니다. 건전에 속하는 25개 중에 21개, 즉 96%가 제대로 분류됐고요. 하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에 있는 것, 즉 18 더하기 24 나누기 46을 하면 91.3%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분류율이 되는 거죠. 세스로 2차 판별을 해본 결과도 같이 나오고요. SPSS는 2차 판별을 할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한 대안이 로지스틱 판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그냥 선형 판별의 결과가 불결과는 2차 분류 결과와 동일한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지스틱 판별 분석으로 가는 게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